안녕하십니까. 네, 자 백선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선 특강인데 12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문제. 제가 이제 애정이 넘치다 보니까 120문제가 되었고요. 이 120문제를 지금 현재 할당된 시간 동안 다 푼다는 건 물리적 불가능이라서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120문제 중에서 홀수번 풀겠습니다. 홀수번. 그리고 전 120문제에 대해서는 정답과 풀이가 다 있으니까 다 받으셨죠? 네. 예. 제가 풀이 안 하는 부분은 좀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서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이제 겁나 쉬운 문제죠, 이런 거는. 자, 일단 지금 1번에 추임 단독 행위예요. 2번에 취소 단독 행위예요. 철회 단독 행위죠. 근데 4번은 예약이죠. 예약은 뭐죠? 예약은 계약이다. 그죠? 예약은 계약이죠. 계약.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에 임차권 양도의 동의. 요것도 단독 행위죠. 자, 정답은 4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법률행위 목적에 대한 판례 태도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법률행위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거를 물어보는 지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동기. 동기가 반사회적이래요. 동기. 자, 동기는 기본적으로 겉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죠.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마음 속. 그래서 동기가 나왔을 때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거라서 법적으로 따져요, 못 따져요? 못 따져. 못 따져.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지. 자, 동기 관련된 거는 우리 시험에서 두 파트에서 물어봅니다. 일단 지금 보고 있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동기의 불법을 물어봐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동기가 나오냐면은 착오에서 동기의 착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사회 파트하고 착오 파트에서 이 동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를 만났을 때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해도 그걸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동기도 따질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따질 수 있어요. 동기가 뭐가 되면은 표시. 동기가 표시되면. 혹은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따져요, 못 따져요? 표시됐으니까 따질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따져.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동기가 표시가 됐다. 그럼 이제 무효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됐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동기가 표시됐어요? 표시 안 됐어요? 지금 1번 지문에서. 표시됐다, 안 됐다? 표시됐죠? 그죠? 표시된 동기. 그럼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번 정답이에요. 자, 2번으로 넘어가죠.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률행위는 유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죠. 무효입니다. 틀렸다. 자, 무효가 되는 경우가 그냥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겠죠. 강행규정을 위반을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은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이라서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영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강행 규정을 위반했든 반사회적이든 효력은 다 뭐다? 다 무효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반사회적이면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렇게 정리해야죠. 물론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요. 강행 규정도 위반하고 반사회적일 수도 있습니다. 잘 없죠, 근데.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2번 틀렸고. 자, 3번입니다. 계약 성립 후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불가능은 불능이고요. 계약 성립 후 불능인 거죠? 이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유효. 유효입니다. 3번도 틀렸다. 자, 4번 보시면은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얼마든지 허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그랬죠? 누구나. 그죠? 무효는 누구나. 무효라는 것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 위반을 했던 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무효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첩관계 맺은 대가로 부동산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부동산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지금 첫째 줄에 보시면은 첩관계를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증여를 하는데, 을한테 증여를 하는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첩관계를 대가로 증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첩한테 증여를 했다는 거지. 이건 이제 일부 일처제 반하고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 반사회 무효. 그래서 갑이 약속했더라도 첩에게 증여를 안 해도 되지만 문제는 이미 넘겨버렸으면. 이미 등기를 넘겨버렸어요. 이러면 뭐가 적용되죠? 이행 후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것이다. 이게 적용되지. 그러면 이미 이행을 해버려서 요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이 되면은 갑이 나중에 을한테 반사회적이니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증여를 해버린 후라면은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 이 부동산 소유권이 을한테 그대로 귀속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한테 유효하게 소유권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을이 이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이때 이거 넘겨받은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만령 선악불문하고요. 선악불문이에요. 맞아요. 을한테 넘어갔을 때 이미 유효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병한테 넘어간 이상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둘째 줄에 부동산 전득한 자. 그게 지금 요 병을 말하는 거죠. 이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좋아요. 5번 문제 답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중도금을 수령했다. 근데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격려를 해주었다. 이거 무슨 문제죠?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이중매매.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 체결했고 그리고 병한테 팔겠다고 또 계약을 했고 병한테 넘겨버린 거 아주 전형적인 이중매매 문제예요. 자,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이미 1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이후에 병한테 팔겠다고 계약을 해버렸고 그리고 결국 등기도 병한테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요렇게. 자, 그럼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이 매매 행위도 유효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근데 얘가 뭐 하면 무효돼요? 적극 가담하면 무효됩니다. 그죠? 자, 1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했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나요? 왜 그렇죠? 맞아요.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갑은 을한테 중도금을 받았고 중도금을 받았다는 건 이행 착수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못한다는 거죠. 네, 맞는 말이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 불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을은 이 경우 갑의 채무가 이행 불능됐기 때문에 갑과의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4번이에요. 병이 갑,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이러면 이제 무효되는 거죠. 이때 적극 가담 들어갔을 때, 자, 병이 갑의 이런 배임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가담이 들어갔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무효. 자, 이때 일매수인 을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말소 청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말소 청구? 갑을 대위해가지고요. 네, 갑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을의 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을이 병 상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은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요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중매매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1매수인 을이 할 수 있는 권리, 대위말소 청구, 직접 손해배상 청구. 근데 안 되는 게 있었죠? 뭐는 안 됐죠? 을이 행사 못하는 거 있었잖아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통정에서 허용이 되는 거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4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병에 대해서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말하는 거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에요.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병으로부터 X 토지 선의로 전득한 정입니다. 자, 병으로부터 전득했는데 그 정이 지금 선이라고 악이라고? 선이 제3자라는 거죠. 선이 제3자. 선이 제3자 보호 받아 못 받아? 보호 못 받죠. 적극 가담을 했으니까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얘도 이제 취득을 못 합니다. 얘한테 넘어가도 계속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이제 절대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선의 제3자 정이 이게 유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5번이 틀린 거죠. 여기서 근데 왜 유효 주장을 못하는 거죠? 왜 유효 주장 못해요? 무효라서. 예? 뭐라서? 무효라서. 무효잖아요, 무효. 갑하고 병하고 계약 무효죠? 왜 무효해요? 적극 가담을 해갖고. 그죠? 적극 가담해갖고 무효예요, 무효. 근데 얘가, 야, 이거 유효 아니야? 이거 유효인데, 유효? 유효라고 주장. 그게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무효니까. 무효인데 유효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네, 바로 그거예요. 예. 정답은 5번이었어요. 7번 갑니다, 7번. 비진위 표시 문제네요. 틀린 것은.
자,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거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고요. 그리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겁니다. 표의자가 알고. 그리고 효력을 봤을 때, 비진이 표시 효력을 봤을 때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죠. 원칙 유효. 이제 알 때가 됐죠, 그죠? 예외적으로 무효, 예외적으로. 자,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그렇죠, 알았거나. 좋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가 유효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몰랐고 잘못이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 그죠? 기본기가 탄탄해야죠. 기본기만 탄탄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안 해도 돼요. 1번,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함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원칙, 유효. 자, 2번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아니죠. 진이는 뭐죠? 생각. 진이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입니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사인의 공법행위. 자, 공법행위에는 107조 규정 자체가 준용이 안 되죠. 아예 준용 안 됩니다. 또 어디에도 준용 안 되냐면은 소송행위, 가족법상 행위 이런 것들에도 준용이 안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4번입니다. 갑이 토지를 을에게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했고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다. 일단 지금 첫째 줄에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다는 것 자체가 비진이로 증여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상대방 을이 선인데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해? 못해? 못하죠. 뭐가 있으니까? 과실이 있으니까. 알았든 몰랐든 과실만 있다면 그냥 바로 무효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선의가 있더라도 무과실까지 있어야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유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 틀렸습니다. 4번 정답. 자, 5번 갑이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을을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줬다.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맞나요? 여기서 지금 대출받을 수 없는 을 위해서 명의 빌려준 거 있죠? 요게 이제 채무부담 의사가 있는 거고, 자, 요 행위 자체가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부담 의사를 가지고 서명 날인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진위에 해당한다. 서명 날인한 것은 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진이라는 거죠. 예, 4번 정답.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통정 허위 표시 문제네요.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일단 효력을 따져봤을 때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죠, 무효. 근데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맞나요? 예. 무슨 무효죠, 근데 이 무효가?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 자, 2번입니다. 통정에 기초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예, 선의로 추정되죠. 추정되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통정어휘 표시에 기초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선의일 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보호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무과실은 필요가 없지요.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번 정답. 자, 4번. 가장매매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선의일 때 그에게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자, 지금 가장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가장매매를 했어요. 자, 요렇게 가짜로 매매한 거지. 가짜로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갑은 가장 양도인, 가장 매도인이고 을은 가장 양수인이죠. 가장 양수인. 그러면 지금 통정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통정의 당사자. 갑하고 을이죠? 이 가장 매매가 통정이거든요. 이게 통정이에요, 통정. 통정을 원인으로 해서 가장 양수인들에게 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네, 이 등기는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갑하고 을 둘이서 가장매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갑이 얼마든지 을을 상대로 해서 야, 이거 무효잖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무효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을이 선의의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요. 이 병이 선의 제3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돼? 유효되잖아요. 그러면 유효돼 버리거든. 그러면 이때 갑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왜 무효 주장 못하는 거죠? 유효니까. 유효니까 무효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네? 안 어렵잖아요. 자, 근데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갑이 가장 양수인 을에게 통정의 당사자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을이 사망하고 을의 지위가 뭐 예를 들어 A한테 상속됐어요. 자, A한테 상속. 을의 지위를 A가 상속받았을 때 갑이 그 상속인을 상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는 거지.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상속인은 뭐기 때문이죠? 맞아요. 본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해서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예, 맞는 말인 거죠. 자, 5번입니다. 통정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단 파산관제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죠. 해당됩니다. 자, 다만 이자들의 선악을 따질 때는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파산 채권자들 기준으로 따진다 그랬죠. 누구 기준으로 따진다고요? 파산 채권자 기준으로. 따라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선의로 다뤄진다라고 했었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외우세요, 그냥. 이거를 이해하려면 파산법 해야 되니까. 파산법 그거 하려고 이거 한 개 때문에 파산법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보고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1번 문제. 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 문제를 염려해서 을과 짜고 매매계약 체결한 것처럼 꾸며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틀린 것은 일단 지금 첫째 줄에 증여하기로 약정을 했죠. 갑과 을이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둘째 줄에 보시면은 매매계약 체결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제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통정. 매매가 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형식상 매매 형식을 갖춘 것이다. 매매는 그냥 형식,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거는 가짜로 한 거죠. 가장. 통정입니다. 통정. 실제로는 갑이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매매는 형식만 갖췄기 때문에 통정에 해당돼서 무효겠지만 실제로는 증여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증여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맞아요. 이거 은닉행위잖아요. 은닉행위에 해당하고 증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증여 계약은 유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가 격려가 되면은 통정만 했을 때 하고 결과가 다르죠. 통정만 했다면은 이게 무효였겠지만 은닉이 숨어 있으니까 을에게 격려된 등기 효력은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유효 확정돼. 그러니까 을한테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을이 다시 제3자한테 팔아 넘기면 제3자한테 등기가 격려됐을 때 앞사람 을이 이미 유효 확정됐기 때문에 얘는 선악을 안 따져도 되겠죠?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갑이 을 상대로 해서 말소 시켜. 말소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유효니까. 유효니까 말소 청구하면 안 되죠? 예. 그럼 갑이 병한테 가서 말소 시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요? 유효니까. 응?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야, 너 저기 집 말소 시켜라. 그럼 말소 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효죠? 우리 집이 유효인데. 뭐 이상한 말 했죠.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 무효다. 그렇죠? 자, 2번. 증여는 숨어 있는 거고 은닉 행위로서 유효다. 맞습니다. 자, 3번.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맞춰진 등기는 결과가 뒤바뀝니다. 실체 부합에서 유효가 된다. 4번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 상대로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밝혔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유효라서 유효. 5번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했어요. 병이 악이죠. 그래도 유효다. 갑은 이런 병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안 되죠? 왜 안 돼요? 유효라서 안 된다는 거지. 5번이 틀린 거죠. 5번 정답이에요. 자, 좋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차고. 자, 13번 차고 문제입니다. 자, 일단 차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했다. 그러면 차고입니다. 지금 현재 1번 지문에서는 동기의 차고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차고 파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출제 포인트가 동기의 차고죠.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동기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속에 착오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동기가 뭐가 됐을 때? 표시가 됐을 때. 동기가 표시가 됐을 때. 혹은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유발시켰을 때. 상대방이 동기착오를 유발시켰을 때. 이 둘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한 가지 더요. 동기가 표시가 되면 족하지. 표시되면 족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합의까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다. 동기가 표시가 되면 족한 것이다. 예, 이것도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 지문.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착오입니다.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지금 이미 상대방이 유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중요 부분 착오다, 착오 아니다.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있어요. 왜 취소할 수 있어요? 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표시가 안 됐더라도 이게 안 됐더라도 유발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 해당 안 된다는 거 해당된다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했던 매매 목적물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 지번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줄에 당사자가 합의했던 그 매매 목적물을 X라고 가정을 해보죠.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다른 Y 토지라고 썼다. 지금 그 상황이죠. 그럼 이때 적용되는 건 오표시 무해라는 원칙이고 이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문은 자연적 해석 지문이에요. 그리고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거 자체가 애초에 표의자 쪽에서 의도한 대로 애초에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의도대로 계약이 성립된 거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계약은 성립됐습니다. 합의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다가 잘못 쓴 거를 가지고 이거 착오니까 취소할게.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착오 취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의 냄새를 맡았을 때는 착오 취소가 안 된다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를 보는데 규범적 해석이 나왔다. 규범적 해석이. 규범적 해석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표의자 의도대로 계약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착오니까 취소할게. 이게 되는 거죠. 알고 있던 거죠. 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동형을 함께 푸는 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에서는 자연적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2번이 정답이에요. 착오 취소 못한다. 자, 3번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때 경제적 불이익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틀린 거죠. 4번 상대방이 차고자 진위에 동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당신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연적 해석이 떠올라야 돼요. 자연적 해석. 따라서 자연적 해석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지. 4번 또 틀린 거죠, 그래서. 자, 5번입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착오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좋아요. 이제 15번으로 넘어갑니다.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옳은 것은. 이거 무슨 문제죠? 일단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기망. 근데 지금 갑이 자기 건물을 을한테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던 거죠. 보이세요? 계약 당사자 갑, 을이에요. 근데 사기를 누가 쳤어요? A가 사기 쳤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맞아요. 제3자 사기강박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현재 계약을 했고, 자, 요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 지금 갑이 매도인입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 갑이 매도인이죠, 그죠? 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A, 제3자가 기망을 했고, 이렇게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었을 때는 사기 당한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나하고 계약을 하는 갑이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나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을하고 A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갑이 을하고 했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은 을이 전혀 몰랐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반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가 만약에 을의 대리, 죄송합니다. 갑의,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대리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강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얘가 이제 을의 대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을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강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다. 자,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다라는 거는 을한테 뭐가 있었다는 거죠? 과실. 을한테 과실이 있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이면 만약 A가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상관없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갑이
계약을 취소하여야만 A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A가 기망을 저질렀을 때 기망이 불법이기 때문에 갑은 취소랑은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꼭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4번입니다. A가 을의 피용자였어요. 피용자. 뭐가 떠오르세요?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은 대리인이다, 제3자다. 제3자죠. 그러면 제3자 사기강박입니다. 4번 선단은. 근데 을이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선이 무과실.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자, 틀렸고요. 5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건물 양도했을 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했을 때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을이 갑한테 넘겨받았던 거를 병한테 넘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병이 지금 선이라 그럽니다. 선이 제3자죠.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에서 나오는 선의 제3자들은 다 보호받죠. 그러니까 갑이 을과 법률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17번으로 넘어갑니다. 대리 파트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어요. 이런 걸 서명대행이라 그러죠. 뭐라고 한다고? 서명대행이라고 한다고. 그것도 유효한 대리행위 될 수 있죠. 예. 자, 이번 대리인에게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때 그 효과로 생기는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행위 속에서 지금 첫째 줄에 나오는 하자를 판단할 때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그 행위 효과가 귀속되는 건 누구한테 귀속돼요? 본인한테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죠. 3번입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하는 게 무슨 계약이에요? 자기 계약이죠. 원칙적으로는 자기 계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리 파트에서 124조를 보게 되면은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본인 갑이 있고 그리고 그 갑이 대리인을 선임을 했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맡긴 거예요. 내 현금을 맡긴다 너한테 5억을 현금 5억을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 대리인이 갑의 5억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그 전부터 갑한테 빌려줬던 돈이 있었다는 거죠. 을이 갑을 상대로 가지는 채권이 뭐 예컨대 1억이 있었다. 근데 그 채권 1억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면은 변제기 도래했다는 것 자체가 다툼이 있는 거, 다툼이 없는 거. 이게 다툼이 없는 상태죠. 갑은 지금 당장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죠. 다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하라고 준 돈 5억을 빼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갖다 주는 거. 이런 게 자기 계약이잖아요. 혼자서 다 하시는 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변제기 도래했다는 건 다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자신에게 변제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이네요. 여러 명. 공동 대리입니까? 아니죠.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4번 정답. 5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을 소멸하죠. 네. 공통 소멸 사유 4가지가 있었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후견, 대리인 파산. 맞아요. 사사성파. 정답 4번입니다. 자, 내려가요. 19번. 갑의 대리인 을이 매수인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그러면 갑이 본인, 대리인이 을, 그리고 상대방이 병입니다. 자, 1번 선 다 보시면은 을이 상대방 병에게 이 계약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현명이 없었다는 거죠. 뭐가 없었다고? 현명이 없었다, 현명이. 그럼 대리 행위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2번 무슨 단어 보이세요? 횡령이요. 횡령이란 단어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또 뭘로 연결되죠? 예. 자, 대리 파트에서요. 대리인이 돈 들고 튈라고 돈을 들고 튈라고 횡령을 하려고 한다. 횡령. 자, 혹은 뭐 배임 행위를 한다. 본인을 배신 때리는 행위.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대부분 대리권 남용을 말하는 겁니다. 대리권 남용은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권한이 있는 거죠. 남용은 유권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유효예요, 유효. 다만 이제 상대방 쪽에서 이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을 통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횡령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남용이다. 유권이다. 그럼 유효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번 지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유효한 대리 행위 아니다? 아니요. 유효한 대리 행위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 내려갑니다. 자, 상대방 병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대리인이 해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라서 해제나 취소 이런 것들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병이 을을 기망했습니다. 본인이 기망을 당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이 기망을 당했다면은 이건 대리 행위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은 취소할 수 있다. 5번 을이 병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에 갑이 그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대리인 쪽에서 사기친 거니까 병은 그냥 문제없이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